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좀 더 길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낯선 단어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혹은 그런 걸 만들고 있나 보지 라며 소극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질문해봤으면 하는 기대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몇 편의 영상을 통해 자율주행의 필요,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수학 개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르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든 어디서든 가르치려고 든다는 겁니다. 가까운 분들 중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몇 분들이 충고해 주셨고, 제 주위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서 혹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나 조심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든다고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해 뭐 좀 아는 게 많다. 절대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나 성인 구독자분들이 어떤 생소한 용어를 들었을 때 그게 뭐지? 라고 질문하고 조금은 더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갈 호기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더 알아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깊고 그리고 조금은 길게 생각하는 운동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죠. 제 지인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저랑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꼼짝도 안 할 때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빠, 차에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아서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그치?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죠? 이렇게 내심 아들 자랑을 하시는 지인에게 네, 아주 영특한데요? 라고 추임새를 넣으며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누구누구 아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도 많은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나름 생각하고 상상 속에서 차에 날개를 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아들을 온몸으로 조금 오바스럽다고 할 만큼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아이가 생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령 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더니 천재 아니야? 근데 아들, 아빠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늘에는 길도 신호등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나는 차들이 사고 없이 자기들의 길들을 땅에 있는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이 답은 이미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지금도 수십 수백 대가 서로 충돌 없이 날고 있으니까요. 사실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다는 뜻은 똑똑하다는 말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 라고 야단치며 교통체증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푼다면 그 아이는 점점 생각도 질문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자율주행, AI, 인공지능이죠. 등등 수없이 많은 생소한 언어들이 우리 뇌를 침범해 들어올 때 잠깐 심호흡을 하면서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뭐야? 왜 이런 기술들에 사람들이 돈을 쓰고 열심을 내서 연구하는 거지? 그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진 요즘 시대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수준의 대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검색 수준의 지식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실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우선 무엇이든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그냥 외우려 들지 않게 되죠. 질문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내 건강은 보장받은 겁니다. 치매 걱정 안 하시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이던 그렇지 않던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내가 알아보니 이건 이런 말이고 이런 필요와 편리에 의해서 지금 연구 과정에 있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통해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줄 거야 정도의 설명 그리고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4차 혁명 시대의 문맹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아가고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혹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 개념들이 구석구석 요소에서 참 많이도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수학적 개념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었겠구나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 순간 수학의 필요, 수학의 쓸모를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기 위해 사용하는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생기는 것 이상으로 동기가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불평들을 습관처럼 합니다. 이걸 왜 해야 해? 굳이 이딴 걸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해야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몰라도 되고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면 안 되나?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정신건강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옆에 있던 사람이 열심히 속도를 내어 뛰고 있는데 난 뛸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왜 뛰고 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전 자신이 참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같이 함께 질문해 보시죠. 자, 그럼 같이 질문해 볼까요? 자율주행, 이게 뭐야? 이게 왜 필요해? 그리고 진짜 가능하긴 가능한 거야? 영어로 필요는 need라고 하죠. 이 need에는 몇 가지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있던 필요였는데 마침내 그 필요를 해결해 줄 기술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죠.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관하지 못해 무수히 많은 음식들을 썩혀 내버렸습니다. 시원하게 음식을 보관해 줄 뭔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개울가에 앉아 찬물에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하셨던 우리 조상들이, 야, 이 빨래 누가 대신해 주면 안 되나?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 누군가가 이 니드를 보고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과 함께 인류에게 편의를 제공했죠. 하지만 이 니드에는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필요조차 못 느끼던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이제는 그것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게 되어버린 필요,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 전에도 돌아다니며 전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컴퓨터로 여기저기 인터넷 세상을 둘러볼 수 있었고 채팅 사이트 통해 서로 얘기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걸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윈도우 메신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카톡이랑 똑같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아무도 안 쓴다는 것이죠. 심지어 컴퓨터에서조차. 이 스마트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니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니드가 됐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보급됐을 때,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그 기계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당했습니다. 핸드폰이 나와 더 이상 공중전화 박스에서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 필요가 없어지자 우리 모두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됐죠. 여담인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핸드폰 문화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집에 가족들이 모여 살았던 환경적인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여전히 많지만 한국에서는 시집 장가 가기 전에 보통 부모님들과 함께 삽니다. 저처럼 지방 출신이라 서울에 와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예전에 제가 친구 집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받으시면 그냥 끊고 어머니가 받으시면 인사하고 친구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버지들은 무서웠습니다. 친구랑 통화하는데도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결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프라이버시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그냥 이 핸드폰이라는 놈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기가 내 공간, 이불 뒤집어 쓰면 거기도 나만의 공간, 이도 저도 안 돼서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으면 거기도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엄청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 그 당시라고 해봐야 10년 좀 더 된 2000년대 초반이었죠. 한 20년 정도 됐네요. 아무튼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노키아, 모토로라 그리고 삼성, 애니콜이 그 당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아이가 전화기를 쓴다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재 개그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놈의 아이폰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핸드폰에 컴퓨터를 통째로 집어넣어버린 스마트폰이라는 현대인의 필수품을 만들어내고 존재조차 없던 니드를 창조하고 그 니드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중독시켜버린 애플이라는 회사는 1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근접한
이 40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초인류 공용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이건 원래 있던 니드였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누군가가 만든 니드였을까요? 지금도 울적할 때 드라이브나 할까? 라며 스트레스를 운전으로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운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운전기사분이 운전하는 페라리 뒷좌석에 탔나? 페라리 뒷좌석은 무릎을 완전히 굽혀야 겨우 앉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사님은 엄청난 레그룸을 누리며 슈퍼카를 운전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운전의 즐거움은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불편해도 사장님석에 앉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싶은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율주행 하면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이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건 다름 아닌 시간, 정확히 말해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때문에 몇 시간씩 시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봤죠. 하지만 극장을 가야만 했고 비디오 대여점을 찾아서 운전해서 간 다음 본 비디오를 리턴하고 볼 비디오를 고르고 계산대에 서서 좀 기다려서 대여비 지불하고 운전해서 집에 와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귀찮아 하면서 안 빌리러 간 경우가 꽤 많았죠. 하지만 버튼 몇 번이면 내가 원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언제든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지금, 과연 이 불편함 때문에 보지 않는 경우가 생길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 영상이나 글을 하나 올리려면 꽤 신경 쓰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포스팅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공감해주는 시간도 꽤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평균 5시간 이상,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아무튼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카톡에서 수다 떨기, 드라마나 영화 보기 등등 엄청난 시간을 매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안 쓰던 시간을 쓰게 됐다고 하루가 24시간에서 30시간 늘어났나요? 아니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꽉 막힌 자동차 안에서 1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며 찔끔 갔다가 서고 또 찔끔 갔다가 서는 출퇴근 시간, 도로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보셨죠? 그때 자동차가 알아서 조금 갔다 앞차가 서면 지도 서고 또 앞차가 출발하면 지도 따라 출발하면서 그 출퇴근 시간에 운전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디서 이런 아티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출퇴근 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영화를 보든 채팅을 하든 밀린 과제를 검토하든 잠시 졸던 내가 이 답답한 출퇴근 교통체증 속에서 운전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래서 한두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만불, 지금 환율로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을 더 쓴다고 하더라도 꼭 그런 기능이 있는 차를 사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무려 70%나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꼭 운전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 사람인데 이 상황에 이런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면 과연 내가 지갑을 열어 얼마를 더 지불할지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니드의 이유는 안전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더 안전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차들과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있으면, 섞여 있으면 정확히 말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제 책에서 소개했던 1900년대 초반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옮겨올 때 그 과도기, 즉 마차와 자동차가 섞여서 그 길 위를 달릴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더 이상 사람들이 마차를 타지 않고 모두 자동차를 타게 되므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의 자율주행 상태인 자동차가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대신하는 수준에 다다를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아주 사이좋게 소통하며 양보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과속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되는, 결국 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하겠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니드는 공간 절약에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번쯤은 이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기술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탑승자를 식당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 셀프 파킹 타워로 가서 주차하는 자동차는 주차 후 운전자가 내려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가 완전히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을 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딱 붙여서 차들을 세워도 되는 거죠. 미래에는 사이드 미러도 사라진다고 하니까 더 가까이 붙여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약 10에서 20% 정도의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지한 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 많이 나시죠? 특히 막 이렇게 깜빡이 켜놓고 차 길거리 세워놓고 막 30분씩 1시간씩 운전자 안 돌아오고. 미래에는 내가 볼 일을 볼 동안 자율주행차는 교통 흐름에 맞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됩니다. 도로 위를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 시간에 딱 맞춰 나를 태우고 집으로 갈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실로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운전의 즐거움은 포뮬러1 트랙이 있는 영암에 가서 가솔린 자동차를 비싼 돈을 주고 빌려 타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빨래터에 가서 수다 떠는 즐거움이 없어졌다고 세탁기를 사지 않는 사람이 없었듯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고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자율주행이 실제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들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내가 혹은 광고에 나오는 자동차 중에 저 기능은 자율주행 차량에 꼭 필요한 기능이겠다 생각되어지는 기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이 반드시 갖추어야 내가 이 녀석을 믿고 운전대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그 능력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고 개발된 기술들은 무엇이고 이 기술을 뛰어넘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온전히 인간 운전자를 대신하는 완성된 자율주행 차량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아무쪼록 한 번 더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뚫고 돌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